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또 이렇게 별도의 영상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실리콘의 에너지 밴드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간단히 설명하는 영상을 좀 만들어 본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다 보면 더 어렵게, 더 심도 있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이 영상은 아주 좀 난이도가 낮은, 그렇다고 내용은 또 빠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대표적인 반도체 반도체 물질이죠. 어떤 이 물질에서 반도체의 특징을 또는 고체의 넓게는 이제 고체의 전기적 특징을 에너지 밴드 구조로 설명을 해서 이제 비교를 하고 또는 특징을 지어 나가는 건데, 실리콘의 에너지 밴드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는 이런 영상입니다. 자, 왼쪽 그림은 이제 실리콘의 전자 배치, 그리고 실리콘 원자의 어떤 뭐 무게라든지 원자량이죠. 원자 번호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오른쪽은 실리콘 결정의 구조 중에 하나인 다이아몬드 구조를 그려놓은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즉 왼쪽은 하나의 원자고요. 하나의 원자고 오른쪽은 이 원자들이 결합돼서 결정을 이루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결정의 특징은, 그죠? 결정은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거는 실리콘이에요. 실리콘 물질, 그죠? 이 왼쪽은 실리콘 한 개의 원자를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그죠?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한 놈만 이렇게 따라서 따로 다니는 경우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실리콘의 물질적 특징이라고 하는 건 이런 이제 결정의 특징이 되겠죠. 그리고 이 결정은 기본 결정이에요. 결정의 최소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계속 연속되어서 있는 거죠. 3차원적으로 계속 쭉 돼서 이제 있는 건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 구조만, 가장 작은 구조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직접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에너지 밴드가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실 이 강의에서 다 공부했던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에너지 밴드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조금은 더 기묘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결정 구조가 되는데, 앞에 봤던 것과 동일합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육면체 구조, 입방 구조죠. 입방 구조에서 이 원자들이 이렇게 이제 배치한다는 거예요. 8귀퉁이에 다 배치를 하고, 그 안에 보면 요거에서 요 길이에, 요 길이가 A죠. A의 4분의 1만큼 가고, 저쪽으로 또 4분의 1만큼 갑니다. 이걸 이제 X축, Y축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X축으로 4분의 1, Y축으로 4분의 1 되고, 높이가 살짝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것도 4분의 1일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 둘 사이 관계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있고. 근데 여기 있는 원자는 이렇게 이제 요 앞면의 정중앙에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역시 이만큼 가고 이만큼 가면 여기 또 원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얘네들로 이렇게 이루어진 육면체, 작은 육면체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육면체는 어떤 육면체냐면, 이 중앙에 실리콘 원자가 있고, 4귀퉁이에 저쪽에, 그리고 왼쪽 아래에, 오른쪽 저쪽에, 그리고 오른쪽 위에 이렇게, 즉 이쪽 이렇게 대각선이죠. 이렇게 대각선하고 요거랑 또 대각선이 되는 이 대각선, 이렇게 원자가 배치되는 이게 이제 기본 구조예요. 여기에도 그렇게 돼 있죠. 얘네들도, 그렇죠? 얘네들도 이렇게 하고, 요거에 이 대각선의 반대쪽 대각선인 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형태로 원자들이 배치가 돼 있다. 이게 이제 다이아몬드 구조인데, 이 안에 보면 이렇게 한 쌍이 있고요, 이렇게 한 쌍이 있고, 또 이렇게 한 쌍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한 쌍이 있죠. 이게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육면체 안에 들어있는 두 쌍들이에요. 쌍들 4개가 존재합니다.
이건 이제 다른 쪽에 들어있는 거죠. 얘네들은. 자, 실리콘은 사가원소입니다. 다이아몬드 결정 구조로. 이런 구조를 다이아몬드 결정 구조라고 합니다. 각 실리콘의 원자는 4개의 공유 결합을 통해서, 이게 지금 4개잖아요. 하나, 둘, 이게 1개, 2개, 3개, 4개. 이거는 이렇게 4개가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거, 요 안에. 4개의 공유 결합을 통해서 주변에 4개의 원자와, 이게 요 하나는 요 색칠을 좀 하는 게 좋겠네요. 요거를 빨간색으로 한번 색칠을 해보겠습니다. 좀 튀는데 얘는 다른 거, 이건 다른 색으로 또 한번 색칠을 해볼 텐데요. 노란색으로 할까? 여기 있는 거 얘하고 그죠? 그래서 가운데에 있는 한 개의 실리콘 원자는 주변에 있는 4개의, 그죠? 주변 4개의 원자와 결합이 되어 있는 이런 형태가 이제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3차원 격자를 이룬다. 자, 이거는 우리 이제 다이아몬드 구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될 테고요. 이번에는 이제 전자 상태를 좀 살펴볼 텐데요. 원자 한 개를 보는 겁니다. 원자 한 개.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실리콘 원자 핵을 표시하는 거고, 빨간색이 실리콘 원자 핵 주변에 있는 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2개의 전자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이게 첫 번째 궤도예요. 첫 번째 궤도에 2개의 전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첫 번째 궤도라고 하는 건 여기 1이죠. 1에 2개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궤도에 2개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궤도, 이게 두 번째 궤도입니다. 두 번째 궤도. 두 번째 궤도에는 전자가 몇 개 들어가 있냐면 1개, 2개, 3개, 4개, 5, 6, 7, 8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8개는 이렇게 2개, 6개, 이렇게 해서 이 2개, 6개가 더해져서 8개입니다. 즉, 두 번째 궤도에 있는 전자는 다 똑같은 전자는 아니에요. 2개하고 6개, 이렇게 더해져서 8개가 됐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두 번째 궤도의 s-오비탈,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궤도의 s-오비탈 전자가 2개, 두 번째 궤도에 p-오비탈 전자가 6개가 돼서 어쨌든 두 번째 궤도에 8개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리콘은 14번이에요. 14번. 그러면 안쪽에 2개, 두 번째 8개, 그럼 10개가 들어갔으니까 마지막 궤도에 4개가 들어가요. 마지막 궤도. 그래서 세 번째 궤도에 4개가 들어가는데 역시 s-오비탈 2개, p-오비탈 2개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어쨌든 세 번째 궤도에 4개가 들어가는데 2개 이런 형태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걸 설명한 글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독립된 한 개의 원자는 가장 바깥 껍질, 이게 최외곽 껍질입니다. 최외곽 껍질,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들이 4개 존재하는데 3s-오비탈 2개, s-오비탈이 2개, p-오비탈이 2개, 그래서 4개가 되는 겁니다. 이 전자 오비탈들이 서로 혼합이 되어 있어요. 즉, 한 궤도에 아예 4개가 들어가 있어서 sp, 요거 sp죠. sp3 혼성 오비탈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sp3 혼성 오비탈. 이게 오비탈의 이름이에요. 혼성된 오비탈. 4개의 결합을 만들 수 있게 된다. 4개의 결합. 이게 얘네들이요. 주변에 있는 실리콘하고 각자가 공유돼서 결합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4개가. 이것도 하나, 둘, 셋, 넷 뭐 이렇게 그려놓는 게 좋은데 어쨌든 위에 2개, 아래 2개 이런 식으로 그려놨는데요. 얘는 다른 원자고, 얘도 다른 원자, 얘도 다른 실리콘, 얘도 다른 실리콘. 그래서 4개의 실리콘이 착착착 와서 붙어서 앞에 그림처럼 이렇게 이 주변에 1개, 2개, 3개, 4개의 실리콘이 뭉쳐져 있는 이게 기본 격자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해하셨죠? 뭐 그냥 실리콘이 이렇게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생겼다. 자, 여기에 이제 실리콘 원자의 오비탈의 중첩과 에너지 준위 분할이라는 아주 중요한 이게 이제 밴드 구조를 만드는 어떤 기본적인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자가 아주 멀리 있어요. 상대적 원자 사이 거리가 아주 멀리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건 맨 바깥에
전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맨 바깥의 전자. 앞에 그림에 가보죠. 여기 있는 거. 1개, 2개, 3개, 4개잖아요. 그렇죠? 이 4개인데 이 4개가 같은 전자가 아니라 2개, 2개가 다른 전자예요. 2개, 2개. 이렇게 2개, 2개. 그렇죠? s-오비탈 전자 2개와 p-오비탈 전자 2개가 돼 있어요. 모든 전자는 다 동일하진 않습니다. 구조가 다 다르니까 이 배치가 다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달라요. 그래서 s-오비탈 속에 있는 전자와 p-오비탈의 전자는 에너지가 조금씩 다릅니다. 어쨌든 이게 s-오비탈 2개의 전자예요. 그래서 여기 2라고 써 있잖아요. 2. 2개의 전자는 s-오비탈이고 또 2개의 전자, 여기 2라고 돼 있잖아요. 이 2개의 전자는 p-오비탈입니다. 즉 s-오비탈과 p-오비탈의 에너지가 조금씩 달라요. 이만큼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p-오비탈의 에너지가 좀 더 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때는 혼자 있을 때, 그죠? 이렇게 에너지 한 개의 에너지 구조가 바깥 최외곽 전자만 보자면 2개, 그죠?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원자들이 점점점 가까워지면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 있지만 서로 영향을 미치는데 점점점 왼쪽으로 오면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건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건 요 높이는 에너지. 그래서 점점점 왼쪽으로 와서 가까워지면 여기 보세요. 갈라지죠. 갈라집니다. 그죠? 예, 갈라지는데 그럼 위로 갈라지고 아래로 갈라지는 게 아니라 이건 어떤 영역을 나타내는 거예요. 요 안으로 갈라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안으로. 그래서 요 안에는 아주 무수한 선들이 있는 겁니다. 그 선을 안 그려 놓은 거예요. 이 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 선을 그려보면 여기에 이걸 이제 색깔을 검은색으로 한번 그려보죠. 이렇게 선이 무수히 많다고요. 이게 이렇게 갈라져서 한 개의 선이 갈라져 있어요. 무수히 많은 선. 그러니까 이걸 다 그릴 수 없잖아요. 그죠? 예. 다 그리면 다시 색깔이 아주 검게 되게. 그래서 이제 투명하게 그냥 그려 놓은 거예요. 예. 자, 그 얘기는 이게 에너지가 이렇게 하나의 에너지를 갖지 못하고 이렇게 겹쳐지는 주변에 이제 원자들이 많이 모여들게 되면 각각의 원자 속의 이 전자는 에너지가 조금씩 다 달라져야 됩니다. 어떤 건 조금 더 높게, 어떤 건 좀 낮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띠를 형성하게 돼요. 띠를. 그런데 실제 이렇게 돼 있는 이게 이제 실리콘이잖아요. 예, 실리콘입니다. 실제 실리콘 결정처럼 이 거리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거리 간격이 이렇게 존재하면, 즉 우리가 이제 주변에 존재하는 반도체의 실리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실리콘은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여기에요. 이 점선으로 표현된 이게 실제 실리콘이라고요. 이 정도까지 가까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멀리 있던 전자가 가까이 오게 되면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데, 자, 이게 s-오비탈 전자고 여기 p-오비탈 전자잖아요. 그러면 이때가 이 정도 거리가 되면 얘네들이 이렇게 다 그냥 하나의 띠가 된다고요. 처음에는 이게 원래는 이렇게 에너지 차이가 있었는데 이게 너무 많이 뭉쳐지니까 어때요? 그냥 하나가 된다고요. 하나가. 그렇죠? 하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점점점 실제 이제 실리콘 원자는 더 가까이 있어요. 더 가까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옵니다. 여기. 그래서 이게 전체 4개의 전자잖아요. 4개의 전자. 하나의 원자에서 보면 어쨌든 4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 4개의 전자가 그냥 하나의 띠가 돼버려요. 이렇게. 하나의 띠가. 4개의 전자니까요. 그렇죠? 이 상태는 보지 맙시다. 상태 숫자는 안 봐도 돼요. 4개의 전자가 그냥 하나의 띠가 돼서 여기에 전자가 꽉 차 있는 겁니다. 그죠? 4개의 전자가 여기 꽉 차 있다고요. 즉, 실제로는 원자가 n개라면 전자는 4n개겠죠. 4n개. 각각의 원자, n개의 원자마다 4개씩 들어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좁은 영역 안에 무수히 많은, 그죠? 무수히 많은 전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예. 원자가 무수히 많을 거 아니에요. 아주 좁은 영역 안에.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렇게 띠가, 띠가 이제, 밴드는 우리말로 하면 띠죠, 띠. 띠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한 개 있을 때는 에너지가 딱 요만큼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데, 무수히 많은 실리콘 원자들이 우리가 물질의 실리콘처럼 이렇게 이제 모여서 결정을 형성하게 되면 전자들이 에너지가 이만큼 이런 영역으로 확대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이제 띠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간격이에요. 실제 간격 이 정도 됐을 때 실리콘이 이렇게 원자가 이렇게 전자가 에너지가 이런 영역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위에 보시면 여기에는 이만큼의 에너지는 가질 수 없어요. 이만큼의. 그런데
에너지를 주변에서 이 실리콘에 에너지를 주면 여기 있는 전자는 에너지를 얻겠죠. 그래서 더 높은 에너지를 갖게 될 수 있는데 그때는 여기서부터만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 이상의 에너지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의 에너지는 가질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지가 돼 있는 거죠. 요만큼의 이런 영역에 이거보다 작고 이거보다 높은 에너지는 가질 수 없어. 금지 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금지 대역의 에너지 높이를 에너지 밴드 갭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 위에 있는 밴드와 아래에 있는 밴드 사이에 금지된 영역, 그래서 이거를 밴드 갭이라고 하는데 실리콘의 에너지 밴드 갭은 약 1.1 전자볼트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왜 그럼 갈라지냐? 왜 갈라지냐? 이렇게 하나의 에너지를 모두 갖지 못하고 너는 조금 더 위로, 너는 조금 더 아래로 왜 이렇게 갈라지냐? 그 원리가 무슨 원리예요? 파울리 베타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이제 교재에서 양자역학 내용에 보면 파울리 베타 원리를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울리 베타 원리에 의해서 에너지 준위가 한 개의 레벨, 에너지 레벨이 이렇게 갈라져서 띠를 형성하게 되고 실리콘의 그 특징적인 거리에서는 이런 띠가 만들어지고 이거보다 더 높은 상태가 있어요. 상태는 있는데 여기는 전자가 안 들어있죠. 한 놈에 4개씩 전자가 이 띠를 다 형성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외부에서 에너지를 주면 에너지가 더 높아질 수 있는데 요만큼은 금지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게 에너지 밴드 갭, 실리콘 에너지 밴드 갭은 약 1.1 전자볼트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다 지금 얘기한 이런 내용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연속적인 띠, 이걸 밴드라고 한다. 자, 넘어갑시다. 예. 그래서 이 밴드가 형성되는 더 이제 간단한, 더 축약한 걸 보는데 이거 한 개의 에너지는 한 개의 원자는 이렇게 에너지가 전자들이 갖는 에너지가 딱 이렇게 불연속적입니다. 하지만 가까이 와서 이게 쭉 영역이 넓어져요. 영역이 쭉 넓어지게 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 영역 확대해 보면 요만큼의 영역과 요만큼의 영역으로 또 갈라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만큼의 여기는 전자가 쭉 차 있어요. 요만큼의 영역은. 하지만 이 위에는 전자가 비어 있어요. 안 들어 있어요. 그럼 여기는 비어 있어요. 여기도 색을 본래는 좀 칠해주면 좋은데 전자가 안 들어있으니까 색을 안 칠한 거고, 여기는 전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색을 칠한 겁니다. 그래서 요만큼은 또 금지되어 있죠. 요 사이에 금지되어 있으니까 금지된 이 영역의 에너지 높이, 이걸 금지 대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너지 밴드 갭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전자가 들어있는데 이런 영역을 밸런스 밴드라고 합니다. 밸런스 밴드. 그런데 이 위에는 전자가 비어 있죠. 여기는 전도대라고 하는 겁니다. 요만큼이 전도대가 아니라 이 전체 영역이 전도대가 돼요. 여기 가전자대, 전도대. 전도대는 컨덕션 밴드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얻어서 이런 영역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전자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공간을 움직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기를 흐를 수 있는 전자예요. 여기 있는 전자는 전류를 흐르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전자가 위로 올라가면 그때는 전기가 흘러서 도체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네, 그래서 반도체의 에너지 밴드 특성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게 실리콘처럼 한 1전자볼트, 2전자볼트 이 정도 영역 또는 그 사이 영역, 그보다 좀 더 작은 거, 게르마늄, 저마늄 한 0.7 정도 나오나요? 예, 그 정도가 되면 반도체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정리하기 전에 이렇게 이제 이게 바로 가전자대의 가장 높은 에너지와 전도대의 가장 낮은 에너지인데, 여기 있는 전자가 여기까지 올라가면 이제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는 반도체, 도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실리콘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곧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간 다음에 올라가거나, 내려올 때도 이렇게 왼쪽으로 간 다음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 왼쪽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를 얻고 운동량이 바뀌는 겁니다. 운동량. 그래서 운동량이 바뀌면서 에너지도 바뀌는 이런 이 실리콘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전자가 에너지를 얻어서 위로 올라갈 때, 즉 에너지가 높아질 때, 이걸 우리가 에너지 천위라고 합니다. 천위. 그죠?
천이가 일어날 때 같은 K상에서 K 값이 바뀌지 않고 이렇게 천이가 되는 걸 우리는 직접천이라고 하지만 하고 K 값이 바뀌면서 천이가 되는 걸 간접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리콘은 이 밴드가 존재하지만 이 밴드는 간접천이다라는 얘기예요. 더 자세한 건 여러분들이 강의 시간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실리콘의 결정 구조와 한 개의 실리콘의 오비탈, 그리고 이것들이 모여서 결정을 이루게 되면 오비탈이 중첩이 되고 중첩이 되면서 에너지가 갈라져서 띠를, 밴드를 형성하게 된다. 또 각각의 원자가 다르면 이 밴드 구조가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요. 실리콘의 경우에는 금지 대역이 1.1 전자볼트, 그걸 바로 에너지 밴드 갭이라고 하고요. 그 밴드의 어떤 더 양자역학적으로 풀어지는 이 구조에서는 K 값이 변하면서 천이가 되면 간접 밴드 갭이라고 하고, K 값이 변하지 않으면서 에너지가 이렇게 천이가 되는 그런 밴드를 직접천이라고 하는데, 실리콘은 간접 밴드 갭을 가지는 간접천이 반도체입니다. 자,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 이런 정리를 하세요.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하시는데, 이거랑 똑같이 하지 마시고 좀 다르게 한번 해보세요. 다르게, 약간씩 다르게. 그래야 좀 더 독창적이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했다는 걸 제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자,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